예, 고체 물리이제 그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결정 결합, 이제 크리스탈 본딩에 대한 얘기고요. 우리가 이제 결정 구조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제 원자들이 일정한 그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를 갖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이런 큐빅 구조를 갖고 있는 이런 상황, 이제 그 NaCl 같은 경우는 큐빅 구조를 갖잖아요. 이런 결정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이제 그 결정들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이런 것이 형성되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그 원자들 또는 이온들 간의 결합은 크게는 이제 이 반데르발스 결합, 그 다음에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수소 결합, 뭐 이런 것들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 결정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원자 간의 결합을 끊는 에너지로 정의를 합니다. 이제 왜 끊는 에너지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들 간에 지금 뭔가 이제 그 용수철 모형으로 생각을 하면 얘네들이 이제 서로 간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뭔가 이제 그 바인딩 돼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가해줘 가지고 그 얘네들을 이제 브레이킹 시킨다 생각을 해보면, 그 브레이킹 시키는 에너지,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바인딩 에너지랑 똑같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결합되는 에너지는 바로 이제 끊는 에너지랑 같다. 이제 그걸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제 결정 결합 에너지는 원자 간의 결합을 끊는 에너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 결합 에너지는 네거티브일 수도 있고 이제 포지티브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네거티브 에너지랑 이제 포지티브 에너지랑 둘 중에 어떤 게 더 에너지가 더 안정할까요? 또는 이제 그 결정 구조가 더 안정할까 하면 바로 이제 음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이 결정 구조가 더 안정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인 자연에서는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가려고 하죠.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갈 적에 마이너스를 이제 형성한다고 하는 거는 서로 바인딩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양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는 서로 리펄시브 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리펄시브한 경우에는 결정 구조가 잘 형성되지 않겠죠. 바인딩이 안 되니까. 이제 바인딩이 되려고 하면은 이제 음의 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음의 결정 결합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얘네들이 이제 바인딩이 되면서 이제 결정 구조가 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써 있네요. 음의 결정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결정이 안정된 것이다. 양의 결정 결합 에너지가 되면은 이제 원자 결합에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그 이온화 에너지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온화 에너지,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 여기는 이제 바인딩 에너지. 바인딩 에너지고 여기는 이제 아이오나이제이션. 이 이온화 에너지는 이 중성의 원자에서 전자 하나를 떼어내서 양이온이 되는 에너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바인딩 에너지는 NA가 있고 이제 CL이 있는데, 이 NA랑 CL이 이제 서로가 이제 바인딩을 이루고 있는 이제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바인딩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온화 에너지는 원래 이제 소듐이 있었는데 소듐에서 전자 하나를 잃어버려요. 이제 그래서 소듐 1 플러스가 됐다. 요게 바로 이제 이온화 에너지죠. 이 1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는 전자 하나가 이제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온화한다. 얘가 이제 바로 이온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아이오나이제이션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전자 친화도라는 개념인데, 전자 친화도, electron affinity. 그러니까 전자 친화도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반대로 음이온이 될 때 흡수되는 에너지가 방출될 때 음의 값이 된다. 이제 그렇게 됐어요. 이게 중성의 원자에서 전자 하나가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CL이 있는데 클로라이드가 있는데, 클로라이드는 1-를 이제 형성을 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원래는 이제 그 클로린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 하나를 더 받아서 그 1-의
이온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전자를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전자가 끌어들여서 전자가 이제 원자에 다시 원자가 포획되었을 적에 이제 음의 에너지, 그러니까 음의 전하를 이제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자 하나를 이제 더 갖기를 원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전자 친화도, 전자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거죠. 전자를 이제 계속 이렇게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럼 이제 전자 친화도가 크면은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전자들을 이제 끌어당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자 친화도라는 개념을 이제 누가 만들었냐면은 그 폴링이라는 화학자가 이제 만들었어요. 폴링. 폴링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화학자죠. 그래서 폴링은 이제 화학결합에서 전기 음성도라는 거를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전기 음성도. Electron affinity. 얼마만큼의 전자를 끌어당기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전기 음성도라는 개념을 주창을 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이제 결합을 할 적에 그 이온 결합이 있고 이제 공유 결합이 있거든요. 근데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이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거를 이따가 나중에 이제 할 건데 이온 결합은 첫 번째 뭐냐? 이온은 아까 뭐였어요? 우리가 이제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전자를 끌어당기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온이잖아요. 그래서 이온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간에 전자 이동이 이루어지는 결합, 이걸 이제 이온 결합이라고 하고요. 원자 간의 전자가 이제 균등한 분배를 이루는 것, 이게 이제 공유 결합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하고 구별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온 결합은 여기서 이제 전자 하나를 소듐에서 잃어버리고 클로린으로 전자를 이제 가져가는 거잖아요. 전자 간의 이동이 일어나는데 그럼 공유 결합은 어떠냐? 공유 결합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서로 이제 악수를 한단 말이죠. 서로 간에 악수를 할 적에는 이 사람이 뭔가를 상호적으로 이 사람이 뭔가를 내놓고 이 사람도 뭔가를 내놓고 어쨌든 간에 뭔가를 이제 공유한다는 개념. 그게 바로 이제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은 뭘로 이제 구별을 하느냐? 이제 기본적으로 뭐를 공유하냐면은 사실 이제 전자를 공유한다는 거죠. 전자를 공유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얘도 그렇고 뭔가 이제 같은 전자를 이제 공유하는 거는 서로 간에 전자 이동을 또 여기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 명확하게 구별되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뭘로 구별을 할 수가 있냐면 바로 이제 전기 음성도라는 거를 가지고서 구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수소 결합, 분자 결합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결합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결합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폴링이 봤던 전기 음성도라는 건데요. 일단은 수소는 2.2 정도 되고 여기서 이제 플로린 수소는 2.2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소 말고 뭐 리튬, 소듐, 포타슘, 루비듐 아니면은 뭐 마그네슘, 칼슘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1보다 1 근처거나 1보다 작은 이제 그런 정도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카리 금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는 이제 알카리 토금속이죠. 알카리 금속이나 알카리 토금속, 수소를 빼고 나머지는 너무 전기음성도가 작아요. 전기음성도가 작다는 얘기는 전자를 잃어버리기 쉽다는 얘기거든요. 반면에 이쪽에 보면은 플로린, 산소, 클로린, 브로민, 아요다인 뭐 이런 것들은 전기음성도가 비교적 큽니다. 그죠? 여기 물론 이제 나이트로젠도 그렇고 뭐 1보다 큰 전반적으로 이제 큰 전기음성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이제 커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큰 거는 바로 이쪽에서는
그 전자가 부족해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할로겐 원소라고 얘기하죠. 할로겐 원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자가 그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전자를 그 갖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원자 그 여기 그 코어 쉘이 작을수록 전기음 성도가 큽니다. 쉘이 클수록 이제 전기음 성도가 작아지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원자 핵과 전자 간의 상호작용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아무래도 쉘이 작으면은 원자의 상호작용, 전자와 원자의 상호작용 세기가 커지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바깥쪽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아무래도 전자가 부족한데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은 원자 핵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원자 핵이 전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이제 발휘할 수 있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전자가 더 쉽게 끌어당겨지는 거죠. 그래서 전기음 성도가 가벼운 원소일수록 또는 이제 할로겐 원소 쪽으로 갈수록 이제 전기음 성도가 더 이제 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뭐 헬륨, 네온, 요 아르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하잖아요. 비활성 기체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완벽한 그 기체죠. 전자들이 다 완벽하게 다 차 있어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균형이 잘 맞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이제 전기음 성도가 없죠. 전기음 성도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요 알카리 금속이나 알카리 토금속은 요 할로겐 원소랑 강하게 결합을 하겠죠. 왜냐면 얘는 전자를 주고 그 알카리 금속은 이제 전자를 주고 할로겐 원소로 전자를 이제 받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첫 번째 그럼 결합력의 종류, 이제 결합력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반데르발스 결합인데요. 반데르발스는 이제 사람 이름이죠. 반데르발스. 이 반데르발스라는 그 통계 물리학자가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이거는 전기적 상호작용이 아닌 분자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분자 간의 상호작용. 근데 분자 간의 상호작용인데 우리가 이제 분자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 차지 밸런스가 다 맞아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컴펜세이트 돼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분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자 간에 서로 간에 이제 분자 간이 가까워지면은 서로 멀어지려고 하고요. 멀어지면 서로 가까워지려고 하죠. 그리고 가까워지면은 이제 밀어내려고 하고. 이걸 나타내는 포텐셜이 우리가 이제 레나드 존스 포텐셜이라는 겁니다. 레나드 존스 포텐셜. 레나드 존스가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레나드 존스 포텐셜이죠. 여기 첫 번째 항은 뭐냐면은 여기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잖아요. 이제 마이너스 포텐셜이기 때문에 얘가 어트랙티브 포텐셜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두 번째 항은 얘가 이제 리펄시브 포텐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62 법칙이라고 이제 62 포텐셜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시그마는 어떤 상수고, 시그마랑 엡실론 어떤 상수고요. 요 R이 이제 분자 간의 거리인데, 분자 간의 거리의 6승, 마이너스 6승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승. 그리고 이제 어떤 포텐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첫 번째는 첫 번째 이 어트랙티브 포스는 바로 이제 반데르발스 인터랙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가. 이 반데르발스 인터랙션은 사실은 뭐냐면, 얘는 통계역학적인 힘입니다. 예, 통계역학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은 퀄리터티브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 어떤 입자들 간의 집단들이 있는데요. 그 입자들의 집단이 서로 멀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멀어지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엔트로피가 줄어들게 돼요. 엔트로피가 이제 어떤 시스템, 이 클로즈 시스템 상에서
어떤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방안이 있는데 방 안에 이제 애들이 이제 다 나가죠. 애들이 이제 계속 나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나가면 방안이 이제 그 평온해지죠. 아무래도 방안이 평온해진다는 얘기는 엔트로피가 낮아지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연계에서는 그 프리 에너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프리 에너지는 이제 U-TS잖아요. 여기 첫 번째 U는 인터널 에너지는 낮아지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두 번째 항인 요 엔트로피 양은 높아지려고 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얘는 그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분자들 간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유닛셀 안에서 서로 간의 엔트로피가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엔트로피가 낮아지는 거를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이 바로 이제 엔트로피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통계역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반데르발스 인터랙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반데르발스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항은 여기서 이제 그 플러스가 되는 리펄시브 포텐셜인데 이 리펄시브 포텐셜은 이제 파울리 베타울리에서 이제 기인합니다. 파울리 베타울리는 어떤 그 한 퀀텀 스테이트에 두 개 이상의 페르미온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제 그게 바로 파울리 베타울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그 가까워지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거죠. 이제 가까워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포텐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가까워지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그 원자들 간에 이제 원자와 전자들 간에 이제 겹침이 생기게 되는데 그 겹침이 생길 적에 같은 퀀텀 스테이트에 들어가기를 꺼리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그 같은 스테이트에 들어가지 않게끔 서로 간에 이제 그 리펄시브 포스가 이제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반데르발스 결합처럼 어떤 이제 멀어지려고 하는 거는 가까워지려고 하고 너무 가까워지면 멀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에서 원자들 간의 거리가 형성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그 물질 구조가 안정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포텐셜인데 이 멀어지게 되면은 이제 엔트로피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 이쪽으로 이제 그 어트랙티브 포스가 생겨나고요. 그다음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강력한 파울리 베타울리에 의해서 파울리 청력이 생겨서 그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에서 그 평형 상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형 상태에 대한 이걸 기술하는 포텐셜을 우리가 이제 레나드 존스 포텐셜 그리고 그 포텐셜의 네거티브 그레디언트가 폴스이기 때문에 그 폴스를 우리가 이제 반데르발스 인터랙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그 반데르발스 인터랙션 같은 경우에는 그 상호작용의 근원이 분자들 간의 쌍극자 상호작용, 이 다이폴 인터랙션이거든요. 어떤 통계역학적인 이제 그 매크로스코픽하게 보게 되면은 이제 통계역학적인 힘이고요.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보게 되면은 이제 다이폴 인터랙션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그 다이폴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그 폴라리제이션이 이제 있을 것이고요. 그 폴라리제이션 간의 거리를 우리가 이제 R이라고 이제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 물리 시간에 이 폴라리제이션이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는 지금 이런 모양으로 이제 주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전자기하학이라든가 일반 물리 전자기하학 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학부 2학년 전자기하학 책에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그 다이폴 인터랙션에서 일어나는 일렉트릭 필드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요 R 벡터하고 이제 P 벡터가 서로 간에 수직이라고 이제 가정을 합시다. 수직이면 이제 요 항이 이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요 이제 그 뒤에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써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다이폴 이제 그 폴라리제이션의 분극률, 폴라리저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폴라리제이션을 일렉트릭 필드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 폴라리저빌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폴라리저빌리티의 정의에 의해서 이 폴라리제이션은 폴라리저빌리티에다가 일렉트릭 필드를 곱하면 되니까 제가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두 쌍극자 인터랙션,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R 3승 분의 1 이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이 뒤에 쪽에 보게 되면은 얘가 다이폴 라이폴 인터랙션 포텐셜 요 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R1 방향, R2 방향 요거에 의해서 지금 요 일렉트릭 필드, 요 일렉트릭 필드에서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폴라리제이션으로 폴라리제이션에 의한 일렉트릭 필드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R 벡터끼리는 서로 이제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무시를 하고요. 이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P2는 지금 이런 모양이 주어져서 얘가 이제 이런 모양이 된다. 요거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1 오버 마이너스 1 오버 R의 6승에 비례하는 값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첫 번째 항인 레나드 존스 포텐셜의 이제 첫 번째 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 레나드 존스 포텐셜을 이용을 해서 이때 이제 그 총 에너지, 결정의 총 에너지는 이걸 n으로 나눈 거고요. 요 2분의 1은 이제 더블 카운팅. 얘가 이제 나랑 너랑 악수한 거랑 너랑 나랑 악수한 거는 같은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더블 카운팅 때문에 이제 2분의 1을 나눠준 거고,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거는 레시프로컬 레티스 벡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레시프로컬 레티스 벡터에 대해서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레시프로컬 레티스 벡터고, 여기서 이제 그 62 인터랙션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러한 그 에너지를 가지고서 nearest neighbor 인터랙션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nearest neighbor에서 요 R이 이제 그러니까 요 이제 R이 D인 경우, 여기서 이제 그 요 D에 요걸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R분의 시그마의 12승은 D분의 시그마에다가 이제 그 R분의 D 하면은 얘가 이제 서로 캔슬되니까 이제 같이 쓸 수가 있고요. 이것도 이렇게 쓰게 되면은 D분의 시그마랑 그러니까 R분의 시그마 요거는 이제 또 하나 이제 같은 겁니다. 이거 이렇게 서로 캔슬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요 앞에 있는 개수를 우리가 이제 AL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AL은 지금 D 오버 R이죠. 그러니까 D는 어떤 레티스 스페이싱을 얘기하고 R은 레시프로컬 레티스 벡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레시프로컬 레티스 벡터보다 D는 이제 항상 작겠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우리가 이제 AL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어쨌든 그 레시프로컬 레티스 벡터에서 이제 그거에 이제 서메이션으로 이제 주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요 A 벡터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여기서 A12, A12, 여기는 12승에 있는 개수라는 거고요. A6는 이제 6의 승에 있는 이제 개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형 상태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DUDD가 이제 그 DU, D, partial D가 이제 0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위에 있는 거를 이제 그 D로 미분해서 0이라는 조건을 해보면 D0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 D0가 이제 그 평형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형 상태를 이제 여기다가 여기 넣으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런 식이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결정 구조에 대해서 요 AL의 값이 이게 나오게 되는데, FCC, BCC, HCP에 대해서 A16, A12, 그 다음에 이거에 이제 B,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A 값이 계산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거시적으로 봤을 적에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피 탄성률, 벌크 모듈러스. 벌크 모듈러스는 어떤 그 물체가 있으면 이 사방에서 지금 압력을 가해요. 사방에서 압력을 가하면 부피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제 압력의 변화가 있으면 이제 부피 변화가 있는데, 그 압력에 의해서 부피 변화, 이때 온도는 이제 그 컨스턴트로 두고요. 그래서 요거를 나타내는 물성을 우리가 이제 그 벌크 모듈러스다. 그러니까 그 압력을 가했을 때 볼륨이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이제 그게 이제 벌크 모듈러스라는 거죠.
그래서 벌크 모듈러스를 가지고서 이제 그 P가, 그러니까 du는 마이너스 PdV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그 P를 V로 이제 나눠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du dv가 이제 프레셔잖아요, 프레셔. 그래서 dpdv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dpdv는 얘가 이제 그 에너지를 U를 V로 미분한 거. 요 P가 지금 요거잖아요, P가.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서 V로 이제 두 번 미분해 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 대문자 캐피탈 문자를 이제 소문자 문자로 바꿔도 됩니다. 이제 볼륨이나 이제 그 넘버는 이제 노멀라이즈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면심 입방 구조에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D가 이제 스퀘어 루트 2분의 A가 되죠. 면심 입방 구조. 그래서 면심 입방 구조에서는 지금 여기가 이제 지금 가장 짧은 거리인데, 이게 바로 이제 스퀘어 루트 2a가 되고요. 예, 그래서 스퀘어 루트 2분의 1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자 간의 부피는 얘가 이제 4분의 a의 3승. 왜 이제 단위격자에 원자가 4개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꼭지점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 이제 8개가 되는 거고요. 8개인데 지금 여기서 8분의 1씩이니까 얘는 전체 1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인데 얘는 2분의 1씩이죠. 2분의 1씩 6개가 있으니까 얘는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면심 입방 구조에서는 원자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V는 지금 이런 모양이 되니까요. V를 이제 D로 미분한다 라고 하면은 2분의 루트 3 A제곱.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파셜 V는 파셜 D, 파셜 U라서 파셜 D, 파셜 V 같은 경우에는 파셜 B, 파셜 D 지금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벌크 모듈러스를 이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벌크 모듈러스에 대한 정의는 요거다라는 하는 것 정도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평형 상태에서의 부피 탄성률 같은 거를 아까 이 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해 보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이게 니어레스트 네이버, 그 다음에 결정 결합 에너지, 그리고 벌크 모듈러스에 대한 이론값과 실험값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